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지난 95년 민선 지방선거 도입 이후 민주당 계열에선 처음으로 경남도지사로 당선됐는데요. 경남 지역 시장 군수 18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곳, 자유한국당은 10곳, 무소속은 1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14곳, 새정치민주연합 1곳, 무소속 3곳 당선에 비하면 민주당의 대약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건호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MBC 경남 보도국 신은정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의 태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한국당은 초토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게 견제하기보다는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민심이 작용을 한 것 같고, 거기에는 남북 화해 무드와 이제 그 평화 기조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대통령의 높은 인기가 이런 승리를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탄핵 이후에 제대로 된 혁신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달라진 어떤 안보 환경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전략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수무책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부울경 지역의 어떤 정치 지형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판이 한마디로 뒤집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기자는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먼저 떠올랐습니다. 경남은 지난 대선 결과도 보면 그 문재인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 경남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하고 한편으로 많이 놀랐고요. 또 군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면서 지방 권력의 교체를 이뤄낸 건 그동안 경남의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사건으로 좀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소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신 기자가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 군수 당선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당선자들의 면면 그리고 그들이 속한 정당을 보면 경남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와 김해을 국회의원 그리고 7개 기초단체장을 차지했고요. 자유한국당은 10개 지초단체장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만 사실 시장을 배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약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재미있는 건 동서로 완전히 민심이 갈렸다는 거죠. 인구가 많은 창원이나 김해, 양산 쪽, 그리고 또 거제나 통영처럼 동남 해안권 쪽에는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 전통적으로 보수의 힘이 건재한 서부 경남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깃발을 꼽았습니다. 네. 당선자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끌 만한 분들도 많죠? 잠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김경수 당선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경남을 넘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김경수 당선자는 이번 당선으로 대권 잠룡으로 좀 도약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정치 경험은 사실 짧죠. 그리고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뚫고 승리를 했습니다. 또 김정호 당선인, 김해을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정호 당선인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을은 아시다시피 김경수 도지사 당선인의 사태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우연찮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이 두 사람이 연속으로 지금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또 서춘수 함양군 당선인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후보로 승리를 했고요.
40년 공직 생활을 마친 뒤 네 번째 군수직 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네. MBC 경남에서도 많이 했고요. 여정의 승리가 예상이 됐었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가 대체적으로 맞는 편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번 결과를 또 역으로 두고 여론조사를 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MBC 경남의 여론조사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김경수 후보가 김태호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고 또 교육감도 박종훈 후보가 우위가 예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맞았고요. 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김태호 후보 간의 격차가 20%포인트 차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한 9%포인트 차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진주시장의 경우에는 조교일 당선자와 갈상돈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는 조 당선자가 한 6%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라는 게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일관된 흐름이 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여론조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론조사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가 선거에서 많이 사용된 것이 되게 이제 알려지기로는 1936년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나왔을 때 그때 갤럽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 이후부터 아마 이제 선거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신 기자 말씀대로 추세를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그 후보자들이 난립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좀 유력한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라고 할까 신뢰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그 성행하면서 이런 선거 때만 되면 여론조사 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일종의 조사기관들끼리 이제 덤핑 경쟁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적은 돈으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민심을 왜곡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 같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정당에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적당하게 민심을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데 길잡이로 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너무 이런 여론조사에 의존하다 보면 내부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하면 전통적인 어떤 정당의 정책 결정 기능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남도지사 선거는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6년 만에 리턴 매치라는 점 외에도 그 경남지사로 당선될 경우에 차기 대권 잠룡으로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득표를 보면요. 김경수 당선인이 94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91만 표를 얻었거든요. 이것보다 높은 표입니다. 그리고 김태호 후보는 이것보다 약 9%포인트 정도 뒤진 42.95%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또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에서도 김경수 당선인이 김태호 후보보다 한 16% 정도 앞서는 16%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무난히 당선될 거다 이런 기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초반이 좀 박빙이었죠.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당선인을 5%포인트 오히려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양 캠프 간의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점차 줄었고 또 개표율이 20%를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김경수 당선인이 앞서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서부 경남, 그러니까 진주나 하동 이쪽에서도 오히려 김경수 당선인이 좀 높게 나왔고요. 또 김해의 경우에는 김경수 당선인 표가 김태호 후보보다 2배 넘게 나왔습니다. 창원시 안에서도 표가 엇갈렸는데요. 보수색이 강한 창원 마산 하포의 경우에는 김태호 후보가 앞선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김경수 당선인에게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네.
경남도지사 선거 왜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두 후보 간의 대결은 뭐 선거 이전부터 이슈거리가 됐었던 것 같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표 과정에서 초반에 아주 박빙의 승부를 보여서 오히려 선거 개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넘어될 때까지는 아주 초박빙의 이런 추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 실시간 검색 1위에도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의 대결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제 정당과 대통령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후보는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문 대통령의 복심이고 최측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드루킹 사건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사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어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새롭게 깃발을 꽂을 수 있나의 여부가 좀 관심을 끌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 김경수 후보자의 당선 여부가 또 지역에서 보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 이런 것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져서는 안 되는 선거의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또 김태호 후보의 경우는 두 번의 도지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약간 정치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지사 선거에 도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재기한다고 할까요? 어떤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나왔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태호 후보가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정계 개편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조용하게 치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후보가 큰 충돌도 없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네거티브 공방이 완전 없었다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이제 선거 반환점을 돌면서 각 캠프 진영에서 이 서로를 흠집내는 공방전이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뭐 세금 납부액이 적다. 또 뭐 측근 소유의 땅을 너무 높게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 차별화된 선거 전략으로 전국적인 주목도에 비해서 조금 조용히 치러진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김경수 당선인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참모 이미지가 그동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남 전체를 이끄는 강한 리더십, 이걸 강하게 좀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 선거를 미래팀과 과거팀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드루킹 사건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게 또 유권자 마음을 흔든 걸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또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줄을 이으면서 김경수 당선인의 광폭 행보에 힘을 실어준 걸로 보입니다. 반면 김태우 후보는 나홀로 행보에 올인을 했었죠. 예, 그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잠바를 입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로고나 뭐 당명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 이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이 정치색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방자치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도지사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어떤 지역주의적인 선거의 어떤 이제 끝물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도 이제는 지역주의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 뭐만 꽂으면 당선된다, 뭐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고, 당의 이름만으로는 당선이 무조건 당선이 되는 이런 시기가 지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지역주의의 어떤 퇴색,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제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의 어떤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경수 후보는 당선이 되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부담도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 있는 어떤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실제로 지역에서 그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됐던 것 같고 김태호 후보의 경우는 졌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제 최소한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득표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당 독주 체제였던 경남도의회 선거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경남도의원 선거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경남도 의회도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 58석의 과반인 34석을 확보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까지 21명, 그리고 무소속은 2명, 정의당이 비례대표 1명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전체가 55명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그 50명이 한국당 전신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좀 진전됐다고 봐야 되나요? 변화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정 지지도, 또 김경수 후보가 지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과 함께 바람몰이에 나선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무소속 김두관 지사 때는 사실 발목 잡기 의회라는 좀 오명이 있었고 홍준표 지사 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변화의 바람도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도의원으로 진로를 변경한 도의원이, 그러니까 사실상 현역 도의원이죠. 29명이 출사표를 냈는데 9명만 생환할 정도로 유권자의 심판이 좀 엄중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새 도지사 그리고 경남도의회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금방 신 기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발목 잡기 의회 아니면은 뭐 거수기 의회 이런 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도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잡음이나 갈등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이라든가 무상급식 같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그런 것들 제대로 견제하고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도와 집행부인 도와 그 의회가 정상적으로 견제와 균형, 감독 내지는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작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치적 균형과 그것을 통해서 도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박종훈 교육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예측대로 박종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도 2위 후보하고 꽤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좀 압도적인 승리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요. 박종훈 후보 당선은 좀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바꾼 이후에 재선에 성공한 첫 번째 교육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 얼굴 알리기, 또 공약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좀 파고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진보 교육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경남 교육의 보수 색채가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지고 진보 교육감으로서 이제 정책 추진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교육 2기 시대에서는 무상급식이나 초중고 교복, 체육복, 구입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행복학교로 대변되는 교육 공동체 실현, 또 박종훈 당선인이 제1공약으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변화들도 예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현직 프리미엄 그리고 진보 후보라는 점 외에도 보수 후보들이 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모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4년 전 선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때도 보수 쪽은 단일화에 실패를 했고 역시 진보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는데 비슷하게 재현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보수 성향 후보가 모두 3명인데 예비 후보 시절부터 진짜 여러 차례 보수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차례도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번번이 실패를 했죠.
교육감 후보끼리 단일화는 좀 다른 것이 후보 캠프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재하는 역할의 단체가 있습니다. 진보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그리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교육감 범도민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단일화를 중재했고 또 보수 단일화 경우에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좋은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 또 일원교육감 선출본부 이곳에서 후보 단일화를 중재했습니다. 근데 보수 쪽이 후보 이 중재하는 곳이 두 곳인 이유는 그만큼 여러 차례 보수 단일화를 시도했고 결과까지 심지어 발표된 적이 있지만 후보 간의 의견 차이로 실패를 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 모두 아마 출마의 의향이 좀 컸던 것 같고 또 단일화를 위한 교통정리가 결과적으로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후보 간의 고소고발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이 좀 남았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는 정당도 없고 네. 기호도 없고 후보를 알릴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네, 역시 비슷했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30% 정도가 부동층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을 만나도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현직 교육감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당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기호도 없고 또 이번에는 특별한 교육적 이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깜깜이 선거가 된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직 교육감이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7명의 시도교육감 당선인 중에서 현직으로 도전한 12명이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또 진보와 보수 성적표는 14대 3인데요. 앞으로 이 정부의 교육개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보수, 진보 나눠서 유권자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한편에선 정당 추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교육감에도.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방 선거를 할 때 이번에 7명 내지는 8번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갖는 위상이라든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이게 한꺼번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잘해야 7분의 1 정도의 관심밖에 못 갖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교육감의 그 위상이 낮아진다고 할까요? 또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현직 교육감 정도 돼서 이제 현직 교육감이 유리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정당 추천제를 해서 좀 더 이제 정당에서 좋은 교육감 후보를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정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리고 유권자들도 선택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정당 추천제를 고려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에 정치가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처럼 교육감 바뀔 때마다 어떤 정치적 색채에 따라서 교육이 좀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교육감은 또 도지사와 협력 관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 도지사, 새 교육감 서로의 협력 관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공약을 비교해 보면 두 분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나 도지사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갖고 있고 또 교복이나 체육복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도지사와 교육감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런 계획도 잡혀 있고 또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겠다 이렇게 유사한 공약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을 빚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비교적 원만하게 협력적인 관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군수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네. 결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기초단체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2014년 선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 한 곳에서 이제 시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7곳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6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대도시권 그리고 또 고성, 거제, 통영, 남해 이런 경남 해안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선거에서는 14곳이었지만 이번엔 10곳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7곳이고 자유한국당이 10곳이니까 이게 약진이라고 표현하기 맞냐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10곳보다는 더불어민주당 7곳이 적지만 경남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육박하는 지역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을 압도하는 형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서부 경남 쪽에서 자유한국당이 깃발을 꽂았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진주, 사천, 하동, 산청 등이고 시 단위에서는 진주, 사천, 밀양 이쪽이 있었습니다. 경남은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진짜 보수색이 강한 곳이죠. 1995년에 제1회 지방선거 결과를 봤더니 그때 보수정당인 민주자유당이 10곳을 차지했고 무소속이 10곳이었습니다. 그 2회, 3회, 그 뒤로도 이제 대부분 보수정당이 대부분이었고요. 4회 선거부터 열린우리당이 2석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하지만 뭐 대폭 물갈이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 여러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당선되신 분들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선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자 3번의 도전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2004년도 그리고 2014년도 연거푸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7차례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창원시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거제도 좀 한번 살펴보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죠. 사상 처음으로 또 여기도 민주당 시장이 선택이 됐습니다. 병광용 당선인인데 거제시장, 경남도 의원 선거를 3번 출마해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된 게 여러 번 출마로 인지도를 좀 쌓은 것 같고 또 여당 후보라는 정치적 배경이 더해지면서 승리를 잡았습니다. 또 엎치락 뒤치락하는 개표 결과 때문에 마음을 졸인 후보가 있는데 그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입니다. 보통 당선 윤곽이 당일 밤 10시 반쯤 전후로 해서 대부분은 나왔는데 이 통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새벽 6시에 나왔거든요. 그만큼 개표가 늦어졌고 결국 투표차도 930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서구 후보를 따돌렸고요. 남해도 참 이례적으로 장충남 남해군수 당선자가 돌풍을 일으키며 영광을 안았습니다. 서부 경남에선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한 곳인데요. 장 당선자가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이번에 후보 중에 경찰서장 출신으로 출마한 후보가 3분인데 유일하게 군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 자, 이런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18군데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7곳을 석권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김해 한 곳이었는데 7곳이 늘었으니까 도시의 수도 늘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로 따져보면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구도가 경남 내에서의 구도가 동남 해안벨트의 도시 지역과 서부 북부 지역의 내륙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아마 지도를 놓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굉장히 선명한 이런 구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구도가 계속 이런 동남 벨트가 더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서부 벨트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두고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해는 김해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졌습니다. 네. 김정호 후보가 당선이 됐죠. 네, 선출직 첫 출마에서 아주 여유롭게 여의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종길 후보를 2배 이상 따돌리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는데요.
당선 스토리가 좀 흥미롭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당시 변호사와 인연이 되었고요. 그 인연으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기록비서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 전 대통령과 같이 봉화로 내려왔고 그 선거에 출마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농부 그러니까 이제 뭐 친환경 생태 농업인인 그 영농법인 봉화마을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정부 여당과 소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김해 발전에 상당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지만 또 비판적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당선됐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김정우 후보의 당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마디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 당선자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사실은 그 선거 한 달 전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두 분 대통령의 영향력 내지는 후광이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김 후보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뭐 감추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선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선거 컨셉으로 내걸었던 것이 노무현을 지킨 사람, 문재인을 도울 사람, 김경수와 일할 사람, 김해를 키울 사람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 대통령들과의 의리를 지켰다라는 것도 유권자들의 어떤 감성에 호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현재의 어떤 집권층과의 인연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쉽게 당선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사전투표율이었습니다. 꽤 높았거든요. 네. 본 투표율은 어땠습니까? 경남의 투표율이 65.8%로 그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에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꽤 높았습니다. 전남, 제주에 이어 세 번째였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전투표율도 높았는데 23.83%, 그러니까 직전 지방선거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이제 여실히 드러낸 것이죠.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의령이 79.7%로 가장 높았고 김해가 59.9%, 유일하게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예상하셨다시피 시 지역은 좀 낮고 군 지역은 좀 대체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사전투표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사전투표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전국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사전투표가 이제 도입이 돼서 한 세 차례 정도의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사전투표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사전투표한 것을 보면 60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50대가 또 사전투표를 높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5, 60대가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익숙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사전투표를 적극 장려를 권장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적극 지지층들을 일단 먼저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쓴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보면 이제 정시보다 수시 모집에 비중을 높인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이제 각 정당들 간의 동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기대보다는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경남 지역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40% 이렇게 나타났는데 창원이나 양산, 김해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20%에 겨우 못 미달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젊은 층 입장에서는 이런 사전 투표를 통해서 좀 미리 투표하고 이런 본 이제 투표일은 좀 마음대로 활용하자 이런 경향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을 이렇게 높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법 위반 행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신 기자,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남 선관위에 적발된 게 그 144건이고요. 경남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165명입니다.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등록대상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서 허위 사실을 게재한 군수선거 후보가 고발됐고 또 여전히 선거 구민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지지자도 고발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위반 행위가 많이 감소했는데 중앙선관위 자료를 따르면 지난 3일자 기준으로요. 선거법 위반 행위가 2014년 지방선거보다 40%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금씩 높은 게 있었는데 허위 사실 공표나 불법 문자 메시지, 또 불법 여론조사 등은 오히려 증가했고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온라인을 통한 허위 사실 공표도 이 4년 전보다는 3.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40%가 줄었다 그러면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이렇게 위법 행위가 줄어든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좀 정확하게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박빙의 승부보다는 상당히 전체적인 선거 지형이 이번에는 집권당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이런 선거 부정이나 이런 이제 위법 행위들은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박빙의 승부일 때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선거의 큰 판에서의 어떤 그 구도 자체가 여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이슈들이 자잘한 어떤 위법 행위를 줄였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선 결과를 보니까 정치 지형 이미 변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또 그 선거 직전에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유권자들이 기존에는 보수 정당과 일체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좀 변화해보자라는 좀 열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초자치단체장 10명이 여전히 보수 정당 출신이고 또 이 진보 정당의 승리가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한 것이기 때문에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가릴 것 없이 앞으로는 이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또 광역의원도 민주당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에 좋게 보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또 일당 독식이라는 비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충실한 견제와 균형도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경남을 비롯해서 이런 영남권의 변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던 어떤 지역주의를 바로잡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압승을 했지만 그동안에 너무 이제 보수 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니까 이걸 이제 이번 집권당의 압승을 통해서 이제 균형으로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우리 적어도 영남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뭐 옅어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TK나 호남 지역도 지역주의가 점점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는 대개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번 압승을 통해서 내심 제일 기뻐하는 쪽은 뭐 청와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물론 중앙 권력을 이렇게 대통령이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지방에서의 압승을 통해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해 가는데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회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11석을 더 얻음으로써 어떤 주도권을 잡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기존에 이제 해왔던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남북 관계의 개선, 평화 이런 점에서는 기존의 정책들을 좀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계 개편이나 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어떤 건전한 보수가 새롭게 이제 재편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 기자, 이번 지방선거 취재하면서 네. 느낀 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기초의원을 뽑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저는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이 경남만 하더라도 한 선거구에서 4명씩 뽑는 4인 선거구가 많이 줄고 2인 선거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남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무투표 당선자는 없는데 이 딱 2명만 출마하는 곳에서 2명만 이 출마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된 경우가 86명이라고 합니다. 후보를 검증할 기회도 없고 이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 일부는 또 뭐 세금 체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거대 양당의 이해 속에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건호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한 주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 열리고 지방선거 있고 또 월드컵까지 열리는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내지 몇십 년에 한 번 있을 일이 한 주 안에 다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흥분하기도 하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좀 그런 흥분이나 이런 걸 가라앉히고 좀 디테일에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장까지 올라갔고 야당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올라간 쪽은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고 바닥에 떨어진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얼마큼 빨리 올라가고 얼마큼 천천히 내려오느냐 하는 것은 양당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의회에서도 그 여야의 균형을 맞추게 됐으니까 견제와 균형이라고는 원래의 이제 정부와 의회 관계 그리고 여야 관계에서의 새로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건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MBC 경남 보도국 신은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선 경남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일할 도지사와 도교육감 그리고 58명의 광역의원 또 18명의 기초단체장과 264명의 기초의원이 지역 일꾼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거 기간 유권자를 향해 간절히 호소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잊지 말고 자신들의 과업에 온전히 충직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